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언제나 앞자리를 사수하라. 저 정도면 능력 있는 인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 능력을 알아봐 주질 않을까요? 전 정말 운이 지지리도 없나 봐요. 능력이 있다면 분명 기회가 생길 겁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신을 어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내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으십시오.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앉을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자리를 택하겠는가? 구석자리 또는 뒷자리, 앞자리, 상석의 양 옆자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 사람 자신의 자신감과 직결되어 있다. 알다시피 앞자리에 앉으면 많은 이점이 있다. 먼저 선생님 또는 상사와 1대1로 대화를 할 때처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판서 내용이나 선생님 또는 상사의 표정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을 일도 적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습관적으로 뒷줄로 향한다. 그래서 뒷자리는 만석인데 앞자리는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있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앞자리처럼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았다가 행여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질문을 받을까 전전긍긍하진 않는가. 괜히 지목을 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할 바에야 눈에 잘 띄지 않고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낮은 뒷자리에 앉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만약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면 이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요. 능력자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는 어디인가? 물론 대부분이 아주 쉽게 에베레스트라는 정답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를 물었을 때 과연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렇듯 이등은 때론 무관의 무엇과 다를 바가 없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성공의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상 앞자리를 고수하는 하버드 정신 때문이라면 믿겠는가. 한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모 대학에 초청 강연을 간 적이 있었다. 당시 강당은 그의 강연을 듣고자 모인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복도에까지 자리를 잡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앞줄은 텅텅 비어있는 것은 아닌가. 이를 본 교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맨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죠? 서 있는 게 앉는 것보다 나은가요? 순간 강당에는 정막이 흘렀다. 교수는 주위를 돌아보더니 웃으며 다시 물었다. 내가 질문을 할까봐 무서워서 첫 번째 줄에 못 앉는 거죠? 네. 누군가 쭈뼛쭈뼛 대답하자 교수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무서울 게 뭐 있나요? 내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그러자 학생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들 맨 앞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맨 앞줄에 앉아야 자신을 드러내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목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높이 평가받을 기회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들 수도 있으니까요. 첫째 줄에 앉는다는 것은 곧 1등을 차지하겠다는 의지이자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디서든 맨 앞줄을 사수하라. 이는 제 스승님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가르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자리에 앉고 못 앉고는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지닌 내면의 힘의 크기를 반영한다. 다른 사람은 멋져가 앉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비교적 단단한 심리적 소인을 지녔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마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회의 때마다 매번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능력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들의 언행에는 충만한 자신감과 대담함, 도전을 즐길 줄 아는 패기가 묻어나지 않는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데에는 이처럼 적극적인 어필이 꼭 필요하다. 만약 한 강연에서 강연자가 명함을 건넨다면 그 명함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라. 분명 맨 앞줄에 앉아 적극적으로 강연에 호응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는 단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다. 맨 앞줄에 앉아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면접의 기회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일종의 자기 PR이다. 인재라면 언젠가 출세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한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어도 그 재주를 알아봐줄 사람이나 기회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숨어있는 누군가를 주목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은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낼 줄 안다. 그러니 오늘날처럼 인재가 넘쳐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버드대 출신들처럼 성공하길 꿈꾼다면 먼저 자신을 드러내는 법부터 배워라.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 불리는 조지 라드처럼 말이다. 35세 이전의 조지 라드는 40여 개의 직업을 전전하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다. 한때는 소매치기였고 도박장까지 열어 친구들마저 그를 멀리했다. 그랬던 그가 생존을 위해 찾은 일이 바로 자동차 판매였다. 그는 이 일자리를 구하며 철저하게 변하겠노라고 다짐했다. 회사에서 회의가 있는 날 그는 더 이상 옛날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지 않았다. 그 대신 눈에 띄는 곳에 거리를 잡고 앉아 상사에게도 담대히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떤 일에서든 최고가 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세일즈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지? 고심 끝에 그가 택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명함을 건넸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에도 계산서에 명함을 끼워 넣었고, 쇼핑을 갈 때에도 매장을 떠날 때면 명함 건네기를 잊지 않았다. 굉장한 농구 팬이었던 그는 농구 경기를 관람하러 갈 때조차도 꼭 명함을 챙겨가 경기가 무르익어 관중이 환호를 보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중에 명함을 뿌렸다.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방법이었지만 그는 세일즈맨이라면 마땅히 자신을 선전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그가 판매하는 상품이 필요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의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 자신이 받았던 명함의 주인을 떠올렸고 그 결과 그는 단 3년 만에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에 등극했다. 12년 연속 하루 평균 6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그의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맨 앞자리에 앉으면 확실히 눈에 띄기 쉽다. 하지만 성공 자체가 눈에 띄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물고기는 용문을 넘어야 하고 매는 광활한 하늘을 누벼야 하며 천리마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조 지라드가 지지람을 벗고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자신을 용감하게 드러낸 자신감과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물론 1등은 단 한 명뿐이다. 맨 앞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은 1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등을 차지하려는 경쟁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독여 전에 없던 용기와 최고를 향한 정신을 북돋아라. 용감하게 앞자리를 찾아앉은 사람은 비록 그 시작이 남들만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끝내는 두각을 나타낸다. 많은 이의 인생 지표가 된 하버드 출신들처럼 말이다. 하버드대의 한 교육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학교에서 평범한 교사 3명과 평범한 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그들을 3개 반으로 나눈 다음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전교에서 선발된 가장 우수한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즉 전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죠. 1년 후 이 3개 반은 전교에서 가장 좋은 시험 성적을 거뒀다. 자신감을 가지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주변에서 혹은 당신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자. 명망 있는 한 대가가 노년에 접어들어 가장 뛰어난 제자를 찾고자 했다. 그는 평소 눈여겨보았던 제자를 불러 말했다. 내 초가 다 타고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초를 찾아 불씨를 옮겨야 할 것 같구나. 내 말뜻을 이해하겠느냐? 제자가 말했다. 네, 스승님의 빛나는 사상을 잘 이어나갈 훌륭한 전수자가 필요하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다만 대가는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지혜뿐만 아니라 확실한 신념과 남다른 용기를 지닌 사람이어야 할 텐데 여태껏 이런 적임자는 본 적이 없구나. 걱정 마십시오. 제자는 재빨리 스승을 안심시키며 최선을 다해 적임자를 찾아오겠노라고 말했다.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대가는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세상과 이별할 날이 머지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뒤를 이을 최고의 적임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다. 제자는 매우 송구스러워하며 스승에게 말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러자 대가는 초연히 눈을 감으며 말했다. 휴, 내가 실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내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멈췄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원래 가장 훌륭한 적임자는 바로 너였다. 내가 너 자신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 말을 채 끝마치지 못한 대가는 그렇게 영원히 세상을 떠났고 제자는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후의 반평생을 자책 속에서 보냈다. 그렇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하고 아무런 포부 없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 제자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면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작가 에머슨의 명언을 기억하라.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자신감은 곧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자 확신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 뛰어난 존재다. 다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굴하여 자신을 쓰임새 있게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을 보석이라 생각하면 정말 보석이 된다. 하버드대가 많은 성공 인사를 배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인류를 자랑하는 수준 높은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준 하버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에서는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학업 성과가 아닌 사람이 지닌 의식과 정신, 즉 성품에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성품이란 한 사람의 자신감을 말한다. 정신이 굳건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하버드대는 이러한 이념이 모든 학생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래서인지 하버드대 출신들에게서는 사람을 사로잡는 남다른 기질, 바로 비범한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는 삶의 태도로 야심과 뺨칠 진취성을 발휘하여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감은 행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자신감은 자만에 불과하며 이렇게 맹목적인 자신감은 공중 누각과 같아 일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자신감에 기대면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을 갖게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결국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미국의 정치가 곤돌리자 라이스가 바로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성행하던 1970년대 버밍엄에 살던 흑인 소녀는 부모님을 따라 워싱턴으로 백악관 견학을 갔다가 피부색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한다. 이 일은 그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긴과 동시에 그녀가 흑인 사회적 지위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사람들의 눈에 흑인은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흑인으로서의 삶이란 불평등과 굴욕과 공포의 연속임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지금은 피부색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곳에 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큼 뛰어나다고 믿으니까요. 지혜롭고 진보적이며 용감한 부모는 딸아이의 원대한 포부를 응원했다. 그녀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그 누구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나 편애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피부색이나 성별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라는 점,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백인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녀는 수십 년을 하루처럼 보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어 열심히 지식을 쌓은 결과 남부럽지 않은 인재로 성장하였다.
26세 때 그녀는 이미 스탠퍼드 대학의 강사로 교단에 섰고 1993년 스탠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흑인 교무주임이 되었다. 물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0년 미국 대선 때 부시의 책사로서 그녀를 도왔고 결국 미국 국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부 장관이자 해당 직위를 담당한 첫 흑인 여성으로서 말이다. 곤돌리자 라이스는 인종차별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을 시험했고 넘치는 투지로 결국 훌륭한 자아를 실현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출신을 짐으로 여기고 자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했다면, 그래서 자신이 다재다능함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면, 과연 그녀가 권력의 최고봉에 설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지금은 피부색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곳에 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큼 뛰어나다고 믿으니까요. 라이스가 인종차별에 굴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훗날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능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자신감이 가진 힘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아낌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도 위대해질 수 있다. 하버드대에 갓 입학한 학생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지도교수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교수님, 요즘 제 마음이 좀 시끌시끌해요. 누구는 저더러 앞으로 큰일을 해낼 천재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평생 제대로 된 출세도 못할 바보라고 하고.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떤가요? 전 천재일까요? 바보일까요? 자네 생각에는 자네가 어떤 것 같은가? 교수는 되물었다. 저요? 학생은 멍한 표정을 지어보았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다. 남들이 자네를 치켜세우든 얕잡아 보든 자네는 자네일 뿐이네. 자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자네가 자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편인가?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당신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흔들림 없이 자기가 할 일을 해내는 편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럭저럭 타협하고 조심조심 행동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온갖 애를 쓰기도 한다. 주관이 있는 상태라 해도 다수가 의문을 제기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을 의심하다 포기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인간이란 소속감과 자존심이 필요한 존재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즉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매사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다가는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장교가 된 지 얼마 안 된 다빈. 그는 자신이 장교라는 사실에 매우 감격하며 매사 적극적으로 임했다. 행군할 때도 그는 항상 맨 앞에서 대우를 이끌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빈 좀 봐. 아직 한 번도 승진한 적 없는 애송이가 저렇게 거만하게 대호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다니 말이야. 정말 낯도 두껍지. 그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무안해져 다음에는 대호의 중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또 누군가가 그를 비꼬며 말했다. 봐봐, 다빈이 대호 중간으로 숨었어. 저렇게 군사를 이끄는 일에 나서질 않는데 장교는 무슨 장교야. 몸이나 살이는 겁쟁이라면 모를까. 생각해보니 꽤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대호의 맨 끝자리로 갔다. 하지만 또 한 번의 행군 중에 그를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빈은 항상 대호 뒤에 서더라. 장교답지 못하게. 꼭 수행원 같지 않아? 도대체 어디에 서야 맞는 걸까? 순간 그는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꽤 많다. 생각해보라. 사소하게는 유행을 따르는 일부터 크게는 신앙이나 이상을 쫓는 일까지 타인의 말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생각한 바를 굳건히 지켜내지 못해 줏대없는 사람이 되고 있진 않는가. 행여 자신을 낡은 틀에 가두고 발전할 기회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걸까? 원인은 간단하다. 모든 사람의 이익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입장과 생각, 느낌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장 씨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씨는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맞는 거라고 한다. 옆집 왕씨 아줌마, 수희 아저씨까지 모두 한마디씩 하는 이때 모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당신이 아무리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도 불만을 갖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묻어버리지 마라. 마음속에 신념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조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자신의 인생을 주재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기 신념을 지켜야 한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믿으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가정해도 좋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믿어라. 방해를 받거나 비난을 들어도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뚝심이 있어야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도 귀 넘어 들을 줄 알아야 함을 꼬집은 것이다. 옛말에 여럿이 하는 입방아는 쇠도 녹일 수 있고 무사람의 해방도 쌓이면 뼈를 녹일 수 있다라고 했다. 무수히 많은 타인의 의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이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자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의 공격에도 여전히 가슴을 펴고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판단에 충실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다. 영웅이 되겠습니까? 겁쟁이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맹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답게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이 그들이 견지하는 원칙이지요. 믿어라. 빌 게이츠 역시 이러한 믿음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다. 여기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영국에 한 젊은 건축가가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은 뿐인 그는 운 좋게도 윈저시청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 일에 몰두했고 가장 완벽한 설계를 기대하며 여러 디자인을 내놓았다. 숱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역학 및 공학 지식에 자신의 실무 경험을 녹여내 하나의 기둥으로 시청에 천장을 받친 디자인을 완성했다. 1년이 넘는 시공을 거쳐 드디어 완공한 시청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런데 시청의 전문가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기둥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기둥 하나로 천장을 지탱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기둥을 더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젊은 건축가는 건축가들의 지시를 거절하며 기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관련 데이터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며 설명했지만 그의 고집스러움은 전문가들의 노여움을 샀을 뿐이다. 이 일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둘레에 4개의 기둥을 추가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300여 년이 지났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에도 시청은 여전히 견고하게 그 모습을 유지했다. 이 시청 건물의 기둥에 관한 비밀이 밝혀진 건 20세기 후반 시정부가 시청의 천장 보수 작업에 나서면서였다. 시청 내 귀퉁이의 기둥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천장과 2mm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 속 젊은 건축가는 바로 크리스토퍼 랭이다. 나중에 그의 일기에서 이러한 구절이 발견되었다. 나는 내 설계의 합리성에 대해 자신한다. 적어도 100년 후 이 기둥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에 할 말을 잃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나의 자신감을 지킨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렌은 성공했다. 그는 가장 힘들던 시기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인정하자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처럼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견지해야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힘이 싹트고 이러한 힘을 지녀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왕좌왕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것 또한 자신의 마음이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를 수시로 자문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긍정,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을 믿고 주저없이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성공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